아니면 제가 좀 더 그냥 막 이야기해도 돼요. 그러나 가능하면 저는 제가 어떤 강의를 나갈 때 가능하면 즉석에서 질문 받고 대답해 주는 형태를 쳐요. 연자 입장에서는 제가 슬라이드를 가지고 제가 가지고 있는 내용을 하는 게 가장 편해요. 그러나 그거는 청중 중심적 대화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혹시라도 뭐 질문하실 분 있으면 손 들어 가면 정한되면 일방적으로 합니다. 동원된 군중이 확실하구만. 그래서 사실은 저는 사람이 많은 거는 되게 원하지 않아요. 제가 얼마 전에 최근에 유치원 뭐 연합 그게 정식 명칭은 어때 지금 인터넷 찾으면 나오는데 거기는 유치원 전체 관장하는 교육원이든 이름이 지금 정확히 생각나지 인터넷 치면 제가 바로 알 수는 있는데 거기는 청중을 그때 이제 코로나 시대라서 21명을 모았는데 후보까지 해서 후보까지 그래서 21명이 딱 앉아있는데 그 유치원 어머니들이 신청해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막 질문이 활발하지. 오고 싶어서 오고 싶어. 근데 사실은 이게 혹시 질문? 예. 문제 하십시오. 제가 저는 제가 적으려고 합니다. 아니 이거 없어집니다. 뭔 말이야? 내가 이거에 관해서 한번 묻고 싶었어요. 옛날부터 지금도 제가 직업적으로 한 번씩 접하는데 샤머니즘이라고 무속인데 우리나라 쪽에서 무속 신앙이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그쪽에 가끔 무속 신앙인데 일도 도와주고 하는 게 있는데 예술을 줍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음악 연주를 해주는 사람인데 생전 옛날에 그거 안 믿었습니다. 저는 그런 분야에 관해서 그 사람들이 뭐 신하고 얘기하고 뭐 어떻고 저쩌고 이런 거 막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전혀 안 믿었는데 제가 수십 년간 그쪽에 접하다 보니까 저도 그걸 믿게 됐어요. 믿게 되더라고요. 그 시간이 지나면. 그래서 그 사람들 쪽으로 같이 호응을 해주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도 묻고 싶은 게 혹시 선생님께서 그쪽이 믿음이 있는지 샤머니즘. 네, 샤머니즘 무속 쪽에 어떤 그쪽을 믿으시는지 아니면은 아니라도 그 인정을 한다든지 대부분 우리가 특히 그리스도교나 이런 쪽에 전혀 인정을 안 해버리거든요. 그게. 근데 그걸 어떻게 생각하실지 묻고 싶어요. 예, 알겠습니다. 좋은 질문 주신 분께 큰 박수가 필요합니다. 제가 이제 질문적 답은 내가 좀 모아서 간추려 갈게요. 다른 질문 모아서 한꺼번에 간추려 갈게요. 네. 어차피 마이크 작동이 안 되기 때문에 호흡을 안 됩니다. 꿈은 모든 사람들이 다 꾸지 않습니까? 잘 때. 근데 특별히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하면 꿈을 뭐 자고 일어나면 잠자는 것 같지 않고 특별히 많이 꿀 때가 있어요. 뭐 이럴 때 특별한 처방이라도 있는지 또 좋은 꿈을 꾸면 괜찮은데 뭐 악몽도 꾸고 하니까 네, 큰 박수가 필요하고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 분들한테 고맙죠. 일용할 주제를 주신 분들에게 대한 박수 치는 거예요. 또 다른 질문 한꺼번에 간추려 갈게요. 네. 정평숙이라고 합니다. 네. 네. 꿈 이야기를 하시니까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제가 꿈을 너무 안 꿨어요. 한 20년간도 안 꿨거든요. 꿈을 너무 안 꿔도 이거 정신적으로 이상하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네. 그 질문 드리고 고맙습니다. 싶습니다. 다 간추려 갈게요. 제가 지금 앞으로 한 60분 정도 돼야 되기 때문에 60분 정도
다 분량이 될 만큼의 질문을 받고 뒤에 하나 더 교수님, 저 사실은요, 저도 치료를 받고 있는 네. 교수거든요. 네. 근데 뭐 약도 너무 나오지도 않는 그래도 뭐 멋있잖아. 아무도 안 받고. 인생은 가운데. 근데 어떤 때는요, 계속 꼭 이어서 꿔요. 어떤 때는 꿈을 계속 이어서 꾼다고. 자고 일어나도 또 그 꿈을 더 이어서 꾸고 이럴 때가 있어요. 그리고 또 가끔씩 이 충격을 스트레스를 갑자기 받잖아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작년에 냈을 때처럼 여기 신물이 막 나와요. 갑자기 신물이 들어오면서 이 심장이 흔들리가 굉장히 아팠어요. 그래서 가끔씩 또 요즘은 여기다 붙이거든요. 가끔씩. 그래서 이런 게 다 뭐 때문인지를 모르겠어요. 병원에 가도 사실 자세히 말을 안 해요. 자, 좋은 질문 감사드리고요. 또 하나. 예. 내가 제 얼굴이 잘 안 보지. 빛 때문에. 얼굴 안 봐도 되죠? 아, 뭔가 윤곽이 아주 아름다우실 것 같은데 제가 안 잡고. 제 아이가 요즘에 평등에 대해서 이제 초등학생 때 배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같이 보고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여자가 하는 일을 남자가 하는 일을 여자가 뭐 이런 단순한 것도 있지만 그래도 노동 중에 예전에는 외국 쪽이었는데 요즘에는 서울 쪽이죠. 홀젠더 화장실이라고 해서 보면은 이제 여자가 마찬가지만 홀젠더 모두가 들어갈 수 있는 화장실 칸이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가 엄마 이게 뭐야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설명을 해줄 때 이 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 때 이게 단순하게 쉽게 설명하기가 요즘에 예전하고 틀려서 커밍아웃 하시는 분들도 많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이들한테 설명을 할 때 좀 아이들이 혼란스럽지 않게 그럼 내가 정말 여자를 안 보고 남자인데 남자를 좋아하는 내가 그런가? 너무 쉽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교육적으로 아이들한테 어떻게 설명해 주면 아이들이 혼란스럽지 않게 이 성을 잘 확립시킬 수 있을지 교수님께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또 하나 더. 네. 저는 20단간 정년 이주입이라고 합니다. 저는 요즘에 좀 학생들도 그렇고 청년들도 그렇고 자기 이득이 안 되는 거 있으면 자기 이득이 안 되는 거 있으면 뭐 안 하려고 하고 있고 뭐 하자고 하면 단합이 안 되고 있는데 그걸 혹시 뭐 단합이 안 되는 이유가 궁금하고 그리고 왜 요즘 청년들은 왜 자기 이득을 위해서 왜 가는지에 대해서 심리적으로 어떤지 궁금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제가 원래는 이 왔다 갔다 하는 스타일인데 왔다 갔다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코로나기도 하고 이거 척 떨어지게 되고 나도 막 깜짝깜짝 놀래가지고 또 이게 찍어야 되니까 대충 우선 한 6개 질문을 약간 수속을 한 거죠. 일단 좀 정리를 하고 그냥 남은 추가 질문을 이제 받도록 이렇게 진행합니다. 이거 질문에 답을 드리기 전에 다른 이야기를 조금 하고 이 질문에 답을 드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보통 이제 1대1 질문보다는 제가 보통은 질문을 다 받고 남은 시간 계산해서 오늘은 지금 선물 주는 시간까지 계산했기 때문에 좀 짧게 끊었어요. 끊고 전체적으로 하면서 질문에 주신 거는 다 제가 아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답변을 드릴게요. 자기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이런 이야기 좀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이제 등산을 하는데 각자가 지금 등산하고 있는데 누가 나무를 베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굉장히 뭉뚱한 도끼날로 나무를 베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자면 이 도끼날을 잘 가는 게 뭐 한 10분 걸린다면 10분 걸려서 효율이 10배가 높아진다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뭉뚱한 도끼날을 베고 가는 그걸로 나무를 베는 그 남편한테 제 같은 사람이
선생님 도끼 나를 갈고 나무를 베시죠 그러면 예 그러는 사람도 있지만은 아니요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니요 하는 사람들이 제가 물어봤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내가 얼마나 바쁜데 도끼나를 갈 시간이 어디 있냐고 대답하는 사람이 있다고 쳤을 때 이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지혜로운 사람이다. 손을 들어볼게요. 이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손을 들어볼게요. 이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아무도 안 들었죠? 이 들으면 되게 당황한다고. 어리석어요. 자, 그럼 우리가 겸손하지 말고 정확하게 내가 이 나무꾼보다는 지혜롭다 손들어봐요. 겸손하지 말고 솔직하게 이 나무꾼보다도 어리석다 손들어봐요. 되게 이 나무꾼보다는 어리석다고? 그건 답은 뭐 이제 없는 거니까 대부분은 이제 이 나무꾼보다는 지혜롭다고 생각해요. 요 아주 단순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 링컨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6시간을 나무 베는 시간을 줬을 때 4시간을 도끼나를 가는 데서 이 사람은 도끼나 너무 가는 건데 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질문에는 우리가 그 사람보다는 내가 지혜롭겠지라고 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지만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선생님들한테 사는 목표를 묻는다면 각자 4가지가 있는데 사는 목적을 묻는다면 대개는 행복이라는 단어에 수긍을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우리가 행복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지금 여기 대구인데 대구에서 서울을 간다 그러면 KTX를 타고 서울행 기차를 타야 되죠. 맞나요? 그런데 혹시 부산행 기차를 탄 적이 있나요? 네. 이런 분 가는 거 있더라고요. 근데 금방 알아차리죠. 금방 알아차리죠. 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렇게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있잖아요. 행복과 반대 방향으로 가면서 추구도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계속 달리는 친구가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청소년 학부모를 보면요. 우리가 청소년 그 학부모 손 들어봐요. 청소년 학부모 잘 들으세요. 청소년 학부모들 보면 청소년 우리 자녀의 교육 목표가 뭐죠? 목적이 뭐죠?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자주적이고 독립적이고 창조적이면서 행복하게 사는 게 목적이에요. 그런데 애를 들들 볶아서 애를 불행하게 만드는 부모가 90%가 넘는다. 그러면서 그걸 사랑이라 그러고 행복의 반대 방향입니다. 아이를 불행하게 만들고 자기도 불행하게 이끌면서 둘 간의 관계를 불행하게 이끄는데도 그걸 깨우치지 못하고 반대 방향으로 가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실제로는 행복이 아니라 불행하게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친구들 얘는 여고 동창들이 있다 그러면 여고 동창이 모처럼 만났다. 아까 전에 형숙이라고 그랬나? 선생님 성함이 이름 조금 빌리고요. 아 형수가 오랜만이다. 너 왜 그렇게 박성들더니 이런 식으로 말하는 여고 동생들이 있죠? 있잖아. 특히 제일 많은 도가 어디냐면 대구 경북이야. 대구 경북 남자도 상태가 안 좋지만 여자도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아. 정말 조심해야 돼 우리는. 왜냐하면 너무 푹푹 떠가버려요. 그걸 친한 걸 아는 거예요. 예의 없고 무리한 걸 친한 걸 아는 게 대구 경북 사람의 특징이에요. 우리끼리는 참지만은 딴 데 가면 칼 맞습니다 지금. 진짜 칼이 아니라 공격의 소지를 제공한다 이 뜻이에요. 그런데 그 말 들으면 기분 나쁘죠? 자, 이게 바로 기분 나쁜 게 인간적으로는 이거 사진 찍자. 인간적으로는 동의가 되는데
우리 정영수 쌤은 행복하게 사는 게 목적이라는 데 동의를 하죠. 네. 그러면 걔가 상태가 좋은 애예요, 나쁜 애예요? 그 아까 전에 뭐 이야기를 박성대군에 상태가 나쁜 애죠. 예, 제 생각으로. 상태가 나쁜 아이 때문에 내가 화가 나고 기분 나쁘고 내가 가장 사랑해야 될 내가 나빠진다면 행복의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고 자녀 교육에서도 우리가 인생을 반대 방향으로 아까 여기 선생님은 기차를 반대 방향으로 탔는데 금방 알아차렸는데 알아차지 못하고 계속 가는 거예요. 여기 배울 만큼 배우셨죠? 초등학교 배울 만큼 배운 거는요 되게 우리가 유치원만 배우면 인생을 살 수 있어요. 근데 조금 더 치면 초등학교까지 배우면 돼요. 지금 뭐 중학교, 고등학교 나오고 더도 나오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진짜 중요한 걸 안 배웠어요. 우리도 마찬가지고 제가 지금 사실은 정신과 환자를 만난 지가 1990년도부터 만났고요. 제가 전문의가 94년도가 됐고 교수 한 26년째예요. 정말 내일이면 60이에요. 제가. 그러나 박수. 정경재쌤 네. 따로 선물 챙기고요. 바로 선물 나갑니다. 여기. 정경재쌤. 자, 그런데 죽을 때까지 이걸 모르고 죽는 사람이 연구 그 결과가 없어서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95% 넘을 거예요. 무조건 열심히 하고 성실히 살면 근데 그걸 반대방 서울에 가야 되는데 방향을 부산으로 맞췄다면 간만큼 손해예요. 다시 돌아가서 자기 이익을 위해 사는 것을 나쁘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다만 대개 그 사람들이 자기 이득도 못 찾고 자기를 해치게 살면서 남도 해치는 방향으로 살 거예요. 정치가 뭡니까? 정치는 우리가 예를 들자면 정치를 우리가 미워하고 또 막 미워하고 또 뭐라 그럴까 하여튼 싫어하고 이런 건 있을 수 있지만은 국민으로서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정치에 자기가 나오라는 뜻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생활은 정치가 좌지우지합니다. 그럼 우리가 정치를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사람을 뽑고 그런 노력들을 해야 돼요. 우리가 정부가 이렇게 바뀌어 저렇게 바뀌어갈 때 자기하고 이익도 관계가 되는데 우리가 그런 큰 이득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고 그냥 고양이 같아서 집어주고 등등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시장에서 콩나물 살 때는 100원, 200원 같잖아요. 이 자체가 큰 이익은 놓치고 작은 이익을 추구하는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정치는 정의를 추구하는 겁니다. 정의가 뭐냐? 제 생각이에요. 정의는 약자를 배려하는 거예요. 일단 여기서 정치 이야기를 놓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사는 것을 나쁘다고 볼 수 없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걸 이기주의라고 그러는데 원래는 이게 한자로 바뀌어서 그런데 원래 이기주의는 좋은 말이에요. 원래 이기주의란 말은 뭐냐면 기가 뭐냐면 원래 그 융으로 가면 셀프를 추구하는 거예요. 자기 실현이 셀프는 뭐냐 하면 나의 의식과 무의식 모든 것의 중심이 되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어떻게 잘못됐냐 하면 자아중심적인 거. 이하주의. 그런데 우리가 이하주의가 이기주의를 통상으로 쓰는 말이 이하주의. 이게 중간에 한자하고 이거 영어하고 같다면 좀 약간 섞여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이기주의는 이하주의. 이하주의는 자아중심주의. 아주 단계적 승부한 거예요. 단계적 승부를 거는 측면이 있다면 잘못된 것이고요. 장기적인 승부. 나의 의식과 무의식의 토탈한 중심인 셀프, 자기를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상태가 좋지 않은 아까 고등학교 여고생이 있다 쳤을 때 그런 아이한테 내가 기분 나빠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서 나의 셀프를 지키면서 남을 배려하는 거죠. 왜 남을 배려해야 되느냐? 제가 저거 이야기할게요. 우리가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을 폭력하는 것은 무슨 폭력이라고 그러죠? 응? 아무나 막 때리고 폭력하는 거 뭐라 그러죠? 묻지마 폭력이라고 그러죠? 자, 우리가 기자들 입장에서는 묻지마 폭력은 기존 폭력하고 메커니즘이 다르죠? 기존 폭력은 기분 나빠서 때리는 거죠. 묻지마 폭력은 기분 안 나쁜데 때리는 거죠. 그러나 그건 기자적 관점이에요. 저 같은 이제 힐링닥터적 관점은 똑같은 관점이에요. 묻지마 폭력을 그 범인을 잡아놓고 보면 되게 평소에 온순한 사람이야, 과격한 사람이야. 평소에 온순하고 약자입니다. 되게 이 사람은 그 사람한테는 원한이 없지만은 사회 전체에 원한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사람을 때릴 때도 조폭을 때리지는 않습니다. 되게 어린아이, 여성, 나이 많은 사람. 자, 여기 있는 사람은 우리나라 국민 입장에서 하일까요? 중이상일까요? 솔직하게 중이상 손들어와요. 내게 여기 있는 사람은 중이상이거든요. 그러면 중이상이 중류, 상류면 우리 사회가 안정된 게 좋아요? 불안정한 게 좋아요? 안정된 게 좋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약자한테 배려하는 것을 뭔가 이렇게 돕듯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뭔가 심파스, 그러니까 엠파시가 공감이고 심파스가 동정스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묻지마 폭력 같은 것이 안 나오려면 사회적 약자한테 충분한 배려를 해서 그 사람이 사회에 대한 원한이 없어야지 사회가 안정되는 것이고, 그 사회가 안정돼야지 중류층, 상류층이 안정되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약자를 무시하고 배려하지 않을 때 그러한 묻지마 폭력이 나오고 사회가 불안정한다면 그 피해자가 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아까 전에 다시 말씀드리면 고등학생, 여고생 동창이 그 상태 안 좋은 애한테는 내가 기분 나빠지 않는 게 나의 자기중심주의고 자기이익주의, 더 넓게는 남을 배려하는 것이 나를 꼭 위하는 거죠. 묻지마 폭력이죠. 그런 식의 자기를 위한 것이라면 그건 건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본 자체의 단어부터 헷갈리는 경우가 많다. 그런 면에서 이고 중심주의라면 나쁜 거지만은 자기 중심주의, 상태 안 좋은 사람부터 나를 지키고 내가 약자를 배려하고 공감하는 마음으로 함께 살아간다면 이거는 우리가 권장해야 된다. 이 말로 6분의 말을 대신하고요. 지금 5분 문제는 제가 몇 가지를 물어봐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1, 2, 3, 4는 원래는요, 제가 사실은 종교 분야하고 샤머니즘 분야는 대답을 안 합니다. 왜냐 그러면 저는 기본적으로 과학자고 의학자고 이거는 잘못 건드리면 문제가 생기는데, 제가 샤머니즘은 대답하지 않고 다른 이야기를 좀 할게요. 다른 이야기. 원효대사가 목이 마르죠. 밤에 해골 바가지 물을 먹죠. 너무 시원하죠. 해골 바가지인지 몰랐죠. 아침에 깨니까 해골 바가지죠. 토를 하죠. 사실은 토를 할 수가 없죠. 어제 먹은 물은 다 소화가 됐죠. 자, 왜냐하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그 물이 해골 바가지 물이 아니고 시원한 물이라고 믿을 때 그 효과, 그 물이 해골 바가지 물이라고 이걸 의학적으로 이야기하면 밀가루도 이게 치료된다고 먹으면 우리 이제 플라시보 효과, 한국말로 위약 효과인데요. 가짜 의학 효과인데 위약 효과가 실질적으로 뇌 메커니즘을 바꿔서 효과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 물도 간절한 마음으로 샤머니즘이 됐든
어떤 특정 종교에 어떤 간절하게 믿으면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물이라 하더라도 이거 먹으면 나빠질 거라고 하면 노세보 효과, 위약효과 반대말에 노세보 효과거든요. 그러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걸 대인관계를 놓고 보면 똑같은 말이라도 신뢰관계가 있는 사람이 점심시간 때 밥 먹는다 했을 때 그 위로감하고 짜증나는 사람이 밥 먹었을 때 그거는 열받죠.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좀 대신을 하고요. 이제 믿는 사람의 몫이에요. 그러나 제가 샤머니즘과 종교는 제가 안 건드립니다. 이게 전문함이 이게 하여튼 저는 과학자이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 믿는 자의 몫이다. 예수님이 살아계시든 부처님이 살아계시든 믿지 않는 자에게는 효험이 없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효험이 있고 가능하면 믿는다 그러면 우리가 나의 셀프가 건강해지는 방향 쪽으로 믿어야죠. 꿈을 꾼다. 꿈이라는 건요, 꿈을 안 꾼 사람 손 들어봐요. 이건 정확하게 말하면 꿈을 안 꾼 게 아니라 꿈을 기억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이제 꿈꾸는 잠을 렘수면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꿈꾸는 잠이 아닌 넌렘수면이 있는데, 이 꿈꾸는 잠이 넌렘이나 꿈이 토탈해가고 여러 가지 기억이 여러 가지 작용을 많이 해요. 몸의 휴식, 정신의 휴식, 등등등등등. 근데 이제 렘 수면이 보통 우리가 꿈을 꿨다 그러면 새벽녘에 꿈을 많이 꿔요. 꿈꾸는 잠은 이제 꿈의 마지막으로 갈수록 이 폭이 넓어져요. 그래서 꿈꾸는 잠이 너무 앞쪽으로 당기는 거는 일종의 김민비가 약간 벽제인데, 보통은 이제 새벽 뒤쪽으로 갈수록 꿈이 기억될 렘 수면이 이제 꿈꾸는 잠이 이렇게 기억될 확률이 높고요. 이 꿈은요, 우리가 예를 들어 공부를 했을 때 어느 정도는 자줘야지 얘가 기억을, 이게 메모리가 정리가 돼요. 너무 안 자버리면 이게 칸막이가 안 돼요. 외운 게. 그러고 우리가 너무너무 너무너무 열받았을 때는 말로 하세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열받았을 때는, 물론 너무 열받으면 잠은 안 오긴 하는데, 사실은 너무 복잡한 것은 잠을 자고 일어나서 하면 이게 세팅이 정리가 돼요. 그러니까 감정이 좀 정리가 돼요. 근데 이게 이제 정신학적으로는 감정이 덜 정리가 되면 꿈자리가 시끄럽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또 하나는 예지몽이라는 게 있거든요. 예지몽은 이제 정신학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제가 이렇게 봤잖아요. 봤는데 지금 실제로 이제 본 사람은 이제 몇 명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는 이런 거 다 본 거예요. 다 본 건데. 실제로 내가 이것만 인지를 하는 건데, 예지몽은 우리가 기억을 하든 기억을 하지 않든 모든 정보를 정리를 해서 AI처럼 맞추는 거예요. 그 정리 세팅이 잘 되는 사람은 예지몽이죠. 그런 차원이고, 또 아까 전에 꿈을 안 꾸었다. 꿈을 안 꾸었다는 것은 꿈을 기억을 못하는 거고, 꿈을 기억을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상당히 정상적이라 이 말씀을 드리고요. 또 꿈을 특별히 많이 꾼다 해서 꿈을 많이 꿔서 이제 꿈을 내가 꿈 때문에 일찍 깬다든가 등등 이 있을 때는 문제가 되지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는 되게 정상 범위에 치고요. 어떤 사람은 렘수면 행동장애라 그래서 꿈을 꾸면서 이제 막 소리 지르고 이렇게 주먹을 가지고 하면 자기 다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 이제 약을 쓰는 경우가 있고, 우리가 흔히 아는 경우 목류병 돌아다니는 게 있는 경우에 약을 쓰는 경우가 있는데, 단순하게 꿈이 좀 많이 꾼다고 해서 그걸 과학적으로 채취해야 될 문제는 아니고요. 나중에 불면증 치료, 이건 나중에 사실 불면증은 기본적으로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꾸 약을 달라고 그러는데, 불면증하면 수면제 이렇게 1대1 매칭을 많이 하는데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불면증이 의학적으로 오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앞에 여기 점이 있고 이 점의 원인은 피부암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점만 파야 돼요. 피부암을 없애야 돼요. 피부암. 자, 예를 들면 불면증이 불안장애로 오면 불안장애를 치료하면 돼요.
불면증이 우울증을 하면 우울장애 추락하면 돼요. 그런데 이 환자분들이 막 우울증 불안이 생각하지 마 계속 그냥 막 약만 자기만 해주세요 했는데 잠 못 자고 죽은 사람 없어요. 수면제를 쓸 수는 있는데 그거보다는 우리가 이제 의사들은 수면 위생이라고 그러고요. 슬립 하이진. 일반적으로는 수면 습관만 몇 개만 고치면 수면제 없이 제가 좋게 해주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도 나중에 좀 이야기를 하고요. 꿈을 안 꿀 때 증상이 있고 치료받고 있는데 아까 내가 지금 글자를 적었는데 너무 날리 적어갖고 제가 요 이야기만 할게요. 소바토폼 오토노미 디스펑션이라고 한국말로 하면 소바토폼 신체형 오토노미 신체형 자율신경 기능 이상 쉬운 말로 신경성 정식명을 하면 소마토폼 오토노미 디스펑션 신체형 자율신경 기능 이상 그리고 쉬운 말로 신경성 이런 환자들 참 굉장히 많은데요.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병에 걸렸을 때 자, 병은 안 걸릴 수 있다 손님들. 그렇죠. 다 걸릴 수 있는데 옛날 말로 화병을 할 때 신경화 그럼 가슴이 답답하고 어깨도 걸리고 스트레스 받으면 머리 찡찡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이게 신체 증상이에요. 머리 아픈 거, 가슴 답답한 거, 뭐 옆구리 아픈 거. 그러니까 이제 신체과예요. 검사를 주구장창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제 TV가 있는데 TV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TV가 고장났다고 생각하는 거죠. 상식, 고가적 상식이요. 그래서 동네 지금은 TV 고장나도 이제 TV 자체를 바꿔버리죠. 예전 같으면 TV가 고장나면 이제 뭐 수리상이 있었어요. TV가 정상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할까? 얘는 상태가 아니라 실력이 없구나. 그 다음에 큰 도시 가고 뭐 이렇게 갈 수도 있겠죠. 그런데 TV가 고장이 안 나도 TV가 안 나올 수가 있죠. 그거는 뭐냐면 지금 이걸 꼽았다 치고 방송국에서 전파를 잘못 보내주면 TV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 TV 고장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소매틱 심텀 우리말로 하면 정신시체 증상. 아까 정신시체 증상을 이루어준 게 진단명은 신체형 자율신경 기능 이상, 쉬운 말로 하면 신경성, 더 쉬운 말로 하면 신경화 화병. 이런 이유는 증상 자체는 신체적 증상으로 와서 마치 내과의 질병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뇌에서 신체로 가는 이 자율신경으로 이 뇌가 신체를 연결시켰는데 여기에 전파가 잘못 보내져서 신체적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정신과예요. 지금 내과에 앉아있는 사람의 30%는 이쪽 장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TV가 고장 안 났는데 TV를 계속 검사하죠. 그럼 어떻게 될까? 원래는 TV가 고장이 안 났는데 검사하다가 고장 날 수도 있어요. 기우제죠. 기우제. 대단히 무죄한 거죠. 근데 죄송한 말이지만 우리나라 사람들 정신과의 그 점수를 대한신경의학회에서 예전에 10년 전에 해봤더니 무지 수준으로 나온 게 엄청난 60%가 거의 뭐 기억력이 없는 거죠. 그러면 누구 손이냐? 본인 손이다. 어떤 사람들은요, 신체 통증이 뭐 여기저기 있는 사람들이 물론 내과적인 질병일 수 있지만은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쉽게 말하면 머릿속에 어떤 신경 전달 물질이 좀 떨어지면 어떤 거냐면 머리의 기능이 떨어지면 원래는 우리가 지금 통증이 없는 사람 손 들어봐요. 없어도 통증이 있는 거야. 감각이 있어. 여기 통증이 있거든. 근데 우리가 머리에 여기서 근출하는 게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이 신경전달 물질 기능은 머리에 있는 거 신경전달 물질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신체에 있는 거 호르몬이라고 그러는데, 이 신경전달 물질은 옛날 말로 하면 뇌내 호르몬이에요. 뇌 안에 있는 호르몬. 요즘은 이게 신체 호르몬하고 좀 기능이 달라갖고 제목을 신경전달 물질로 바꿨어요. 그럼 이 기능이, 이게 쉽게 말하면 신경이, 우리나라 말, 보통 사람 말로 신경이 좀 약해지면 얘가 이렇게 내려와요. 그러면 원래 그냥 감각, 우리가 못 느꼈던 감각이 통증을 와요. 이럴 경우에는 진통제를 써갖고 막 10개씩 써갖고 막 사람을 잡아. 근데 이때는 뭐라 하냐면 우리가 항우울제를 쓰는데, 항우울제는 여러분 또 항우울제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나는 우울증 아는데 왜 항우울제 줍니까? 아니 그게 그 뜻이 아니라, 항우울제 중에 이 특정 항우울제는 그 노르아드레날린이나 세로토닌의 기능을 다시 업을 시켜버리면 원래 느꼈던 우리 감각이 있잖아, 다시 이게 안 느끼게 해줍니다. 그래서 항우울제 하나로 그 진통제 10개 쓰는 사람 다 해결돼요. 항우울제는 중독성이 없어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워낙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정신과에 대한 핑계를 많아서 내가 참 뭐 취소되지 뭐. 자, 정확하게 말하면 정신과 병이 있잖아요. 조현병부터 불면증까지 쭉 있잖아요. 다른 과 병보다 약으로만 봤을 때 정신과 약이 부작용 없는 약은 없어요. 물도 부작용에서 잘못 먹으면 어찌 죽어요. 자, 그래서 정신과 약이 다른 과에서 쓰는 평균 약보다 가장 안전한 약이에요. 정신과 병이 다른 과 평균보다 가장 예후가 잘 나아요. 정신과에서 좀 우리가 의학적으로 조금 심한 정도로 보는 병이 조현병, 예전 말로 하면 정신분열병인데, 정신분열병도 약이 너무 좋아서 너무 빨리 나요. 그런데 왜 지금 환자들이 많은 문제를 일으켰냐? 치료를 받으러 나요. 내과 환자는 암 환자하고 감기 환자하고 누가 의사 말 더 잘 들을까? 암 환자하고. 그렇지. 감기는 안 들어도 되지. 감기는 자기가 불편해서 치료를 받긴 받는데, 감기는 치료받지 않으면 14일 걸리고요. 증상이 좋아지는데 치료받으면 2주 걸려요. 그러면 우리가 감기 증상을 왜 치료받느냐 하면 내가 너무 괴롭기 때문에. 1번. 2번은 혹 가다가 감기가 폐렴으로 합병적으로 넘어갈까봐 두 가지 때문에. 그러니까 감기는 가벼운 병일수록 우리가 말을 좀 덜 들어도 되죠. 편한 말로 하면. 근데 이제 정신과 같은 경우에는 불면증 있는 사람 와가 미치겠다 하거든. 미칠 이유도 없고, 불면증은 우리 의학적인 본인은 괴롭지. 자, 본인이 괴로운 거하고 의학적으로 심한 거다 약한 거다는 별개의 개념이에요. 자, 감기가 심하게 걸리면 본인이 괴롭죠. 그 어떤 경우 이런 경우 있죠. 내가 아무 증상이 없는데 급사 받아갔더니 폐암이다. 그러면 본인은 안 괴롭지만 의학적으로 이 폐암은 더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심각한 거하고 의학적으로 중증도는 다른 거예요. 이 기본 개념도 안 갖고 있는 게 꽤 많아요. 그러면 불면증 환자는 의학적으로는 뭐 안 나올 수가 있습니까? 언젠간 자는데. 그러나 이제 정신과는 불면증 환자, 불안증 환자는 굉장히 가벼운 병이고 너무너무 예후가 좋은 병인데, 이 사람은 진짜 심각하고 말 잘 들어요. 근데 실제로 조현병 환자는 자기가 병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의사 말을 안 듣습니다. 요즘에 조현병 환자들이 좀 원래는 일반인보다 사고율이 훨씬 낮거든요. 최근에 좀 많이 나오죠. 왜 좀 많이 나오면 느꼈나요? 왜 그런지 알아요? 이거 전문 근데 약을 먹다가 아픈 사람들이 많아요. 치료를 하다가 치료 중간에 중단하는 사람이. 자, 그러니까 내가 되게 웃긴 일이죠. 내가 얼마 전에 조현병하고 다른 이야기 하는 중이에요. 공황장애하고 진짜 공황장애하고 고혈압하고 같이 있는 환자예요. 실제. 공황장애는 나한테 치료를 받고, 고혈압은 유료 내과 의사한테 치료를 받고. 한다. 내가 이제 분명히 설명하거든. 공황장애 오면
일단 우리 고혈압 같은 경우에도 우리 혈압을 재고 예를 들면 약을 하나 저용량부터 줄까요? 막 센 용량부터 줄까요? 약하게 줘서 맞추겠죠. 하나를 주고 혈압이 170인 하나를 주고 150, 그럼 두 알 주고 140, 세 알 주고 120 되고 부작용이 없는 그 용량을 주죠. 그럼 공황장애도 마찬가지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제일 처음에는 여기 부작용이 있나 보다 테스트 용량하고 이 부작용 확인해가면서 증상 좋아지는 걸 주겠죠. 근데 고혈압 환자가 170인 사람이 약을 그냥 의사가 약을 하나 던져주는 건 아니고 약을 처방해주고 다음에 150이 되면 기뻐할까 싫어할까? 막 기뻐한다. 아, 교수님 하나 먹으니까 170이 150이 되었어요. 그럼 의사가 부활을 주겠죠. 다음에 와서 130이 되었어요. 세알 120이 되었어요. 너무 좋아요. 그럼 약을 바로 끝나 계속 먹을까? 계속 먹지. 공황장애. 내가 분명히 설명했거든. 이 약은 치료 용량이 아닙니다. 이 약은 치료보다 낮은 테스트 용량을 해서 이 약이 당신에게 부작용이 나타날지 안 나타날지. 예를 들면 거잖아. 감기약 먹고 졸릴 수도 있죠. 안 졸릴 수 있지만. 그럼 졸린다 그러면 의사한테 가서 뭐라 그래요? 아, 교수님, 감기, 여기 약은 좀 졸리네, 안 졸리냐, 그래서 이래 묻겠죠. 근데 정신과는 조금만 졸리면, 와, 그래, 독한다, 없습니다. 그럼 내가 분명히 3일, 일주일 주방 안 낫는다 했거든. 급성기는 최소 3개월인데 이게 공황장애 1개월은 우리가 맞춰보면 이제 대충 좋아진다. 그게 급성기라 그럽니다, 의사들은. 이게 용량 맞추는 시기다. 보통은 3개월까지 잡는다. 그 다음에 이게 증상이 다 좋아지는 유지하는 보통 지속기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말하면 유지기인데 정확하게 그 의학적 용어는 지속기예요. 충분하게 내과에서 그런 설명 안 하고 약 처방만 해주죠. 땀나게 해서 내가 우리 진료실 오면요 어떻게 되냐면 물 있죠, 물이 박스처럼 거 아닙니까? 워낙 말을 많이 하니까 계속 물을 마시는 거예요. 이렇게 피를 토하면서 막 설명을 해주고 그 다음날 오잖아. 일주일 와갖고 공황장애 지금 1년 동안 해갖고 막 최대로 극단을 만들어 일주일 후에 부인스님들 와인 안 나십니까? 아까 했지? 고혈압은 170에서 150 맞추는 거 의사님 고맙다. 이 의사는 아무 소리도 이렇게 쳐다보는 거야. 간혹 가다가 또 이제 열이 안 나가 좀 졸린 사람 있잖아. 그럼 감기약 먹었을 때는 좀 졸리네, 딴 걸로 바꿔주고 하면 되는데 뭘 독한다고 이렇게 한다. 자, 그런데 이 양반, 이분이 정상이 한 달만 다 좋아졌어. 사람이 사실 이 사람이 왔는지 안 왔는지 잘 몰라요. 그렇잖아. 환자가 많기 때문에. 한 달 반 있다가 왔다. 그럼 우리는 그거지. 약을 안 먹고 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제발이 와 제발 내가 화내야 돼. 자기가 화내고. 그래서 내가 이 양반을 설명해서 고혈압을 마침 같이 치료받고 있어요. 이런 식이거든요. 고혈압은 본인이 120이 유지가 되는데 왜 의사 말을 안 듣고 당신 마음대로 끊으려고 했느냐? 아니래. 내가 정신과에 분명히 설명했잖아. 이 유지기가 지속기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증상이 없을 때 감량해서 같이 하기로 했잖아. 근데 이거는 왜 그러냐 했더니 옆에 그 동네 아줌마가 정신과에 끊으라고. 아니 그러면 고혈압은 동네 아줌마가 동네 아줌마든 아저씨든 끊으라고 하면 끊기냐 안 끊겠냐 이런 식이야. 그러면 뼈저린 똑같이 계속 먹어야 돼. 뼈저린 편견이다. 뼈저린 편견. 자, 내가 그래서 남자 환자인데 이 남자 환자인데 이 부인을 같이 왔어요. 이 설명해줬다 이 사람이 부인한테 질문했어. 부인은 좀 상태가 좋은 줄 알고 부인이 제가 이 설명 다 했어. 부인이 고혈압 병은 누구나 걸리죠. 예. 근데 시작이 좋아. 예, 병은 누구나 걸린다. 근데 병의 종류가 다르죠. 그지?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모든 게 영향을 미치는데 병의 종류가 달라요.
참고로 이야기하면 내가 당뇨에 취약하면 당뇨가 걸리고 고혈압에 취약하면 고혈압이 걸리고 우울증에 취약하면 우울증, 공황장애 취약하면 공황장애. 어떤 환자 이런다. 나는 성격이 외향적인데 왜 공황장애를? 내가 질문했다. 성격이 외향적이면 고혈압 안 걸립니까? 아니죠. 모르거든. 자, 그래서 부인한테 눈 맞추고 부인이 이제 얘를 상태 안 좋은 이제 환자 금방 끌어가고 내가 뚜껑인데 지가 또 뚜껑 일을 담았고 부인 뭐 부인이 고혈압하고 고황장애하고 둘 중에 하나 고르려면 뭐 고를래? 그러다 뭐 할래? 선생님한테 직접 묻는 거 지금 진짜 묻는 거 우리 정영 선생님한테 묻는 거야. 고혈압하고 고황장애 내가 고를 수 있다면 무슨 병 할래? 고혈압. 내가 돌아본다니까. 내가 혹시 고혈압 걸린 사람 폄하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혹시 오해하지 마세요. 자, 발에 고혈압은요 정상 세팅하는 기간이 공황장애보다 길고요. 고혈압은 이제 이게 나중에 이제 운동요법과 식이요법을 열심히 해서 운동요법, 식이요법 말이 쉽지 않아요. 열심히 해서 감량해서 끊을 확률보다 공황장애가 감량해서 끊을 확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고혈압 약의 부작용보다 공황장애 부작용이 훨씬 적습니다. 제가 전문가가 뭐냐, 저는 소아청소년 정신과 전문의도 같이 갖고 있고 어른 보는 정신과 전문의도 같이 갖고 있는데 그 중 정신과 전문의 중에는 제가 우울증이 전공이에요. 하버드 메디칼 스쿨에 우울증 연구원 했고 하버드 의대 가장 큰 병원이 매사추세츠 제너럴 하스피탈인데 거기에 한국에서 제일 먼저 갔었어요. 어쨌든 그런데 제가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가 환자분들한테 선생님 살려줘서 고맙습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 이야기 환자 한 분 이야기 드릴게요. 목매달라 왔는데 끈이 떨어지는 바람에 저한테 왔어요. 남편한테 끌려서 알아보니까 우울증으로 5년 동안. 그런데 이 사람이 한 달 만에 세팅해갖고 정상이 완전히 좋아졌어요. 그러나 유진 지속을 해야 되죠. 고혈압 혈당도 120 됐다 약 바로 빼는 거 아니죠? 100 됐다고? 혈당은 100이죠. 지속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뭐예요? 아주머니인데 이거 교수님 살려줘서 고맙습니다. 진짜 그때 안 왔으면 죽이지 싶습니다. 내가 이런 말을 많이 원래 이 살려줘서 고맙다는 말은 외과 의사들이 많이 듣죠. 저는 사실 더 많이 들어요. 일단 우울증 환자한테 진짜 살려줬고 또 공황장애한테 듣는 이유가 공황장애는 죽는 병은 아닌데 죽을 것 같거든. 근데 정상을 없애주니까 죽을 것 같은 걸 없애주고 또 살려줘서 고마운데 그래서 내가 그분한테 그런 이야기 했지. 그래 고마운 잘 받겠다. 그러니까 당신 남편한테 고맙다고 제가 데리고 왔잖아. 치료는 내가 도와줬지만 당신 남편 안 데리고 당신은 갔다. 그러니까 다시 물을게. 우울증하고 고혈압하고 누구 고를래? 하나씩. 우울증. 우울증은 근데 중요한 건 있잖아. 잠깐만 또 다른 이야기 할게요. 제가 고혈압도 하고 당뇨도 어떻게 되냐, 우리가 병을 진단받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우울증이든 고혈압이든 당뇨든 병을 바라보는 철학적 관점부터 이해하고 병을 치료하면 훨씬 동기부여가 잘 되는데 의사들은 병에 대한 인문학적인 철학적인 개념을 안 잡아줍니다. 나중에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생각 없이 치료하고 있지. 그게 어떤 거냐면 아까 전에 도끼날 안 베고 나무를 베는 그 사람보다 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증인수를 여쭈보면 사랑하는 사람이 골절을 입었어. 다리가 부러졌단 말이야. 아니 본인이 부러졌다 하자고. 누구 한명 부러졌으면 수술하고 의사가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그럼 한다고 그러려 안 한다고 그러면 수술. 수술할래 안 해? 골절이야. 뭘 생각하나? 그리고 당연히 해야 되지. 그럼 수술 안 하면 어떻게 돼? 장애이지. 우울증은 수술 안 하면 자살입니다. 죽음이에요. 근데 그거는 치료 안 받는 사람이 엄청 많아요. 얼마나 바보 같은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 정신의학에 대한 편견이 엄청난 걸 자기 이익을 해하게 하고 있다. 그리고 병에 대한 좀 인문학적인 관점, 원래 같은 이런 제가 생물학적 관점보다도 이제 인문학적 관점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이런 관점을 가졌을 때 병을 떠나서 인생이 굉장히 편해져요. 반대 방향으로 가면서도 행복의 반대 방향이 불행으로 가면서도 열심히 하는 사람, 간만큼 손해요. 그래서 정신신체 아까 전에 네 번째 질문이 이제 그런 정신신체 증상, 정신과 약물 치료 이런 것도 같이 한 것 같고, 꿈 문제도 같이 한 것 같고요. 꿈 학습도 이야기한 것 같고, 샤머니즘이나 종교를 이야기한 또 믿음의 문제 이런 이야기로 대체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이득을 뭐로 잡느냐에 따라 다르죠. 자기 이득이라면 자기 실현이고, 이고의 이득이라면 그건 우리가 보통 말하는 이기주의라면 그거는 본인도 망하는 방향이고 사회 전체도 망해서 같이 망하는 쪽으로 가는 아주 바보 같은 인생을 사는 거죠. 자, 아까 전에 성정체성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게 어떤 어떤 교육을 하시려고 했던 거죠? 예를 들면 아까 자녀를 그러니까 젠더 이제 커밍아웃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남자들이 이제 자기 지성이 이제 홍석천이나 이런 사람들이 보면 커밍아웃 젠더라는 걸 알잖아요. 그런 걸 봤을 때 그냥 왜 저 사람 남자인데 여자가 같은 남자가 좋고 저 사람은 여자인데 왜 여자가 좋고 막 이런 정체성을 이제 저희가 일단은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고 또 추가로 질문하고 이런 식으로 좀 정리할게요. 트랜스섹슈얼리즘 요즘 이름이 하도 많이 바뀌어갖고요. 한국말 바꾸는 게 막 바뀌어갖고 이제 다시 뭐 영어를 잘해서 영어가 아니라 한국말 바꾸는 게 막 바꿔갖고 그러니까 트랜스섹슈얼리즘이 요즘은 젠더 아이덴티티 디소더에서 성 정체성 장애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오리엔테이션 문제에서 섹슈얼 오리엔테이션 문제에서 호모 있죠, 호모는 정신학적 병이다 아니다. 호모는 정신학적 병이다. 손들어. 아니다 손. 앞으로 들어봐요. 아니다. 호모가 이게 지금 정확하게 지금 이게 한 40년 전에는 호모도 정신학적 병이에요. 병을 쳤어요. 정신학적 병이 생물학적인 요소가 있고 문화적 요소가 좀 가미가 돼요. 예를 들자면 조현병 같은 경우를 했을 때 예전에 제가 이런 탈 때는 피해망상이 안기부가 많았어요. 요즘은 또 다른 걸로 약간 이 문화적 특징을 띠는데 호모는 지금 그걸 이제 뺐어요. 그리고 호모는 이제 성의 방향성이 섹슈얼 오리엔테이션이 남자인데 남자를 좋아하든 남자인데 여자를 남자는 다 좋아하든 그건 자유다라고. 그런데 이제 옛날에 트랜스 섹슈얼리즘이라는 그 젠더 아이덴티티 디소더라고 성 주체성 장애는 내가 이제 해부학적으로는 생물학적으로는 남자로 태어났는데 나의 젠더, 나의 정신적 성이 여자라고 생각해요.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이게 이제 계속 원래는 정신치료를 해갖고 도저히 진짜 야는 정신적으로 해부학적으로 남자인데 생물학적 남자인데 진짜 막 뼛속 깊이 여자로 생각했을 때 이 정신치료로 도저히 안 되고 그의 성적 정체성이 확실히 됐을 때 수술로 넘어가요. 요즘은 이걸 안 하고 막 넘어가갖고 나중에 했는데 돌아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하면 자살이 돼요. 여기서 왜냐하면 왜 이 부분을 이야기하냐면
저는 이제 그 무슨 축제죠? 이분들 축제 있잖아. 갑자기 생각이 안 나. 트레스 축제 있잖아, 축제. 어? 젠더 뭐든지. 뭐? 퀴어. 이분들 축제인데, 전 이분들이 뭐, 이분들은 이분들대로 존중하는 건 좋은데, 한 가지 여기서 중요한 문제는, 청소년은요, 성정체성뿐만 아니라, 원래 정체성이 홀라 왔다 갔다 하는 게 청소년. 그럼 청소년 때는 이 성정체성이 안 굳은 경우도 많아요. 훨씬 많아요. 근데 그 문화에 잘못 휩쓸려 갖고 원래 아닌데 또 아까 전에 말했지만 그 정신과 의사가 1년 동안 막 계속 얘기하고 이 사람은 도저히 확실하다 성정체성이 남자 해부학적으로 남자인데 여자인 확실하다 했을 때 또 바로 수술 안 하고 두 번째 호르몬을 줘갖고 그 몸의 변화를 봐가면서 견디는 거 보고 수술하는데 근데 이제 원래 청소년은 성적 정체성뿐만 아니라 원래 정신적 정체성도 왔다 갔다 지금 확립이 안 된 사람인데 이 문화 그분들이 잘못됐다는 뜻이 아니라 이 문화에 잘못 가갖고 훅 가갖고 앞에 거 다 생략하고 갔을 때는 심각한 문제가 돼요. 또 여기서 갔다 성정체성이 계속 유지되는 것보다 갔다가 오는 경우가 일반적으로 더 많거든요, 청소년들은. 그럼 예를 들어 원래는 갔다가 올라왔는데 원래는 갔다가 올라왔는데 부모가 막 흥분해갖고 해버리면 갔다가 안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다른 말로 해줄게요. 다른 말로 하면 예를 들자면 한 6세대 한 6세대 여자아이가 아파트 머리태에서 남성으로부터 약간의 성추행을 당했다. 그러면 걔가 성추행인지 알까 모를까? 모를 가능성이 있지. 자, 그런데 내가 그 아저씨를 떠나고 가장 먼저 만날 사람이 누구를 확률 높지? 엄마일 확률 높지. 아빠는 그 아빠 대단한 사람이야. 아니 야 입장에서는 엄마가 빈도가 제일 높잖아. 그 말이야. 이때 중요한 거는 얘는 그걸 성추행이라고 모르고 내가 지금 그 성추행범을 칭찬하는 거 아니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제 메시지를. 근데 엄마는 알잖아. 엄마가 너무 놀래버리면 그게 트라우마가 돼요. 엄마가 편안하고 담담한 표정으로 하면서 앞으로 놀러오는 나랑 같이 이렇게 돼요. 근데 아까 전에 청소년이 성적 주세 원래는 갔다가 온라인인데 엄마가 여기서 막 광분해갖고 막 애를 막 조져버리잖아. 반항심으로 안 오는 경우도 있단 말이야. 그러면 잘 지켜보고 올라놓아. 안 오는 대로 가야 되고. 그러나 올라가 더 많다는 거야. 그때 우리가 너무 그래서 내가 아까 성추행 이야기를 잠깐 예를 들고 요걸 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알게 되겠어요? 담담하게나 좀. 그래서 이제 오늘 정진철 밖에서 담배 피우고 있는 오셨다는 거잖아. 일단은 오늘 우리가 100분 쇼잖아요. 100분 쇼고 사실은 제가 몇 가지 선물드리는 게 중요한 게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명함을 줬는데 명함 뒤에 보면 뭐가 있냐면 유튜브 말고 유튜브를 승진하려는 게 아니고 행복한 우리 힐링닥터 사원중의 꿈입니다. 제가 이제 사실은 제 꿈이 우리 개인이 행복한 길을 정확하게 알고 가장 효율적으로 해가지고 갔습니다. 너무 아닌 사람을 많이 봤기 때문에 저 또한 그런 중생이지만 모르는 것보다는 아는 게 좀 더 훨씬 나아요. 그래서 또 우리 사회도 좀 우리가 나 자신을 위해서
배려를 하고 건강을 해서 우리 사회도 좀 건강하게 되기를 바라는데, 제가 정신과에서 30년 넘고 지금 교수 26년 차인데요. 저는 사실 예전부터 이런 일들을 했었는데 대구에서는 잘 안 했죠. 대구는 딴 데 가면 A클래스급인데 대구는 뭐 동네하라고 뭐 취급을 안 주는 것도 나도 안 하죠. 근데 오늘 반은 농담이면 반은 진짜입니다. 딴 데 가면 되게 유명해요. 유명하다기보다는 단가가 세요. 제가 이제 교수 치고는 좀 다른 사회적 모임도 하는데 제 월급으로는 회비를 못 대요, 그죠? 근데 이제 강의에서 이제 벌어서 그렇고 근데 실제로는 정말 오늘 동원되지 말고 정말 원하는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오면 누구죠? 그러면 그 한 명이 자기 인생이 바뀝니다. 제가 사실은 국가대학 교수인데 뭐 교양 강사도 하고 여러 가지 딴 대학도 강의도 한 학기도 맡고 했는데 원래는 국가대학 교수는 자기 진료하고 자기 학생들 진료하기 바빠서 잘 못 가는데 제가 정신건강과 철학의 이해인가 정확하게 그걸 제가 거의 한 10년 정도 했어요. 왜냐하면 철학과 그 당시 인문대학 학장님이신데 그 교수님이 저랑 같이 하자고 해서 제가 조건을 드렸어요. 예전에 제가 불교대학에 한 학기 강좌 갔다가 힘들었던 적이 있는데 강의하는 게 힘든 게 아니라 이게 막 성경 매기고 이런데 막 국가대학원데 성경 매기서 그냥 안 되면 바로 한 학점 날려도 바로 6업이거든요. 한 학점 날리면 내년에 듣는 게 아니고 그냥 한 학년을 다시 들어요. 그러니까 이거 뭐 얄짤 없어요 그냥. 오고 안 오고 얄짤 없는데 이거 뭐 성적 막 올려달라고 그러고 막 이러는 거 너무너무 피곤해갖고 내가 다시는 이제 진짜 그래서 이제 그 철학학 학장님 그 학장님일 때 그런 조건을 없어요. 나는 강의만 하고 성적 매기고 모든 거는 당신이 다 해주면 내가 할게. 그래서 이제 정신건강과 철학 이야기라는 걸 했는데 우리 동대에서 교양 강좌를 했는데 그건 이제 모든 학생이 다 듣는 그때 동대에서 하던 제일 큰 강당이 있었는데 항상 차고 넘쳤어요. 물론 내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학장님하고 뭐 저랑 같이 해서 그렇게 그만큼 우리 학생들이 거기에 대한 너무너무 듣고 싶어요. 그리고 어떤 학생은 손 들고 해요. 학생 그래봤자 뭐 20살도 25살 정도 차이 대충 그 정도인데 교수님 자기가 이걸 중학교 때나 고등학교 때 들었으면 인생이 달라졌을 거예요. 새로운 관점, 새로운 동기부여를 보는 거죠. 사실은 여러분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제 의과대학 나왔으니까 자연계 이과에서 뭐 수학을 좀 더 했잖아요. 그래야 대학 보잖아요. 수학이 있잖아요. 수학을 공부하고 내가 예과 2학년, 공과 4학년 총 6년을 해봤는데 수학이 안 필요해요. 인턴 1년, 지금 할 때 의사 한 30몇 년 했는데 수학이 아직도 안 필요해요. 그 학생의 요지는 뭐냐면 이런 강좌를, 이런 이야기를 듣는 것이 훨씬 더 내가 인생이 도움이 돼서 내가 답을 준 게 몇 살입니까? 뭐 23살이 돼요. 죽을 때까지 모르고 죽는 게 훨씬 많기 때문에 훨씬 낫다. 나도 당신 나이 몰랐다.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해를 하려면 정신과적 평균도 뭐 정신과에서 이런 이해를 하려면 사실은 우리가 인문학 책을 많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 책 보고 이게 다 깨우치기가 쉽지가 않고 가장 빠른 방법은 고수한테 한 수 듣는 게 제일 나아요. 골프하고 게이트볼 못 칠 때는 고수한테 한 수 듣는 게 제일 낫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사실은 유튜브로도 볼 수 있는데 유튜브는 음악 트는 거고 라이브하고 좀 달라요. 이런 거는 본인이 간절히 원하는, 여러분 안 원하는 사람은 몰라. 저도 안 원해도 뭐 하면 하여튼 원하는 사람이 오게 해서 뭐 제가 인디언 프로바하고 대한민국 평문화지론이 충분히 저희들이 활동은 다 하겠는데 사실 그러한 것이 대구에도 좀 퍼져나가고 있어요. 대구가 인문학 강좌나 특히 뭐 정신과에서 이런 인문학 하면 잘 붙고요.
즉 치과의사는 되게 생물학적과 지과학적과만 많이 이야기하죠. 어쨌든 간에 이러한 것이 제고향 대구에서 많이 퍼져서 대구 사람들이 마음은 안 그렇지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예의가 없고 다른 사람입니다. 그리고 좀 뭐라 그럴까, 대구 남자들이 지금 현재의 청년과 청소년이 봤을 때는 가장 꼰대고 이런 문화가 개선되기를 바라고요. 일단 남은 10분은 우리 정경철 선생님과 함께 즐거운 선물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 저는 일단 끝내겠고, 혹시 우리 민들레 포럼에 오전에 민들레 포럼에 우리 사무총장 조승진 사무총장님 깊은 감사를 드리고, 혹시 안내 말씀할 거 있으면 잠깐 멘트 주시고, 일단 조승진 사무총장님을 뜨거운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민들레 포럼이 있고, 지금 우리 사공정부 박사님의 이야기는 다 들어서 안 하니까 제가 보탤 게 없을 것 같아요. 아니, 오늘 내 부분은 좀 소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깐 그 시간을 저는 다 끝났습니다. 제 뒤에 우리 여연주 회장님. 지금 호명하시면 빨리빨리 와야 됩니다. 시간 걸리면은 차주자야 돼요. 뒤에 있는 사람들. 지금 나오는 이분은 K부티 여분에게 수코에서 2박 3일 행사를 하신 여은주 회장님입니다. 미용 A 쪽에 대부 회장님 맡고 있고, 많은 도움을 주신 분이라 부득이 인사시켜야 됩니다. 오늘 빵을 가장 많이 사신 분이 오늘 질문을 많이 주신 우리 정영숙 단장님. 이분은 저하고 제가 이거 발레 전공자입니다. 가짜로. 그래서 댄스 학원에 내가 댄스 그룹의 회장을 꽤 오래 했어요. 춘공장에. 그런데 이 한국 무용이 우리 정영수 단장님은 제가 공연하면 같이 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오늘 두 분하고 네 분이 같이 오셨는데, 여는 또 우리 정형수 무용단만 알지 두 분은 잘 몰라요. 그래서 인사드릴게요. 오정환 선배님, 이거 안 박사님도 나오고, 그거 시어들이도 나오고, 한 분에 한 분이 마스크 좀 벗어서 찍는 거죠. 한 분에 다 계하신 분이지만, 그래도 다 하려면 한 시간 더 걸립니다. 가능해요? 그걸 할게요. 우리 오정환 총재님은 이 정치 쪽에 관심이 많은 분인데, 여기까지만. 반갑습니다. 여기 우리 안상석 박사님, 경상북도 도교육감으로 14년, 18년 두 번 출마를 하셨는데 18년도에 발을 한번 잘 버티는 바람에 1%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억울하게 했는데 우리 안상석 교육감 후보님, 저하고는 일을 많이 했던 분이 하고 쳐주셔야 됩니다. 자, 네가 셀프로 인사하겠습니다. 저는 강효상 국회의원 오자동이고 지역의 사무장을 했던 이상추입니다. 여러분 오늘 밤 행복하십시오. 다른 분은 죄송하지만 부를게요. 그저 이어서 끝내고. 내가 한 말씀 좀 내가 안내 좀 하고. 지금 이게 오늘 이 자리가 만들어진 거는 왜냐면 우리 서공정도 박사님하고 의논 끝에 대구에 사실 인문학이나 이력이 다 좋은 강의도 많지만은 이렇게 우리가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강의가 없었다. 이런 강의를 격식이나 이런 것 할 게 없이 편안한 상태에서 사실상 지금 오늘 이거 시범을 해봤는데 이렇게 가만 앉아 듣는 게 아니라 질문을 했어야 돼요. 사실은. 예를 들어 가지고 자기들이 정치적 문제나 이런 사회적 우리 서민정주 박사님이 알고 있는 질문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걸 만들어 달라 하는데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어떤 부탁을 드리려고 하면은 제가 여러분을 전화번호 알면은 그 오픈 채팅방에 초대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쪽에 좀 들어와 주시면은 그것은 아침 인사, 저녁 인사 이런 가져가는 게 아니라 이런 행사를 제가 보고 그 월 매주 1, 2회는 할까 싶어요. 이것하고 분노 조절이라든지 이런 종류로 계속 강의를 하고 서로 토론할 시간을 갖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하는데 왜냐하면 뭐 또 격식을 갖춰가면 또 인용 문제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 그 유연아 교수님이 29일이 그 저하고 오래된 지인입니다. 그래 어거지로 지금 장사 중단시키고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당분간 어떤 장소가 정해질 때까지는 이쪽에서 할 것이고 또 옮기시게 된다면 안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무슨 말을 드리고 싶어 하면은 혹시 주변에 그 이 정신질환을 하는 거는 쉽게 이야기할 수 있으면 이야기할 수 있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분을 이런 쪽에 와서 좀 하면은 우리 그 사공정부 박사님이 저 진료비가 비싸요. 상당히 비싼데 못 갑니다. 그래서 이어서 재능 기부를 2시간 이내에 하시겠다고 하니까 좀 막 참여해서 서로 질문하고 하는 걸 늘 같이 한복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금방 그 이야기했던 그 좀 있으면 이야기하실 겁니다. 안상수 박사님도 저분도 이야기하고 싶은 몽기 뛰어야되는 사람인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뿐 아니라 그 여러 다양한 청에 있는 우리가 살면서 필요한 사람을 초빙해서 이런 식으로 강의를 들어갈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 불러 하지는 뭐하고 사실상 우리 그 사공정부 박사님 같은 경우는 정치를 오래 했다고 나도 생각했는데 요번에 처음 나왔대요. 정말을 아니. 요번에 떨어졌지만 그래서 그 이런 쪽으로 그 서로 그 우리 그 대구 시민들하고 교류하고 하시는 것이고 추후에는 한 번 더 의원에서 맞다면 이걸 유튜브로 생방송도 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 쪽에 들어와 있는 분들은 그 시간대를 알면 유튜브로서 집에서 볼 수 있고 또 필요하다면은 유튜브 보면서 그 질문을 올리면은 즉시 그 답변까지 해주는 것까지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좀 자주 부탁드리고요. 그 끊으라고 알겠습니다. 마무리 좀 하고요. 예, 저 기다릴게요. 잠깐만요.